저는 박준규라고 하고 로지스팟의 공동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창고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 현장을 계속 보다 보니 화물차들이 들락날락하는 걸 보게 됐고 이 시장이 어떤지 좀 궁금해졌습니다. 화물차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이제 화물 운송 시장이 어떤 시장인지 학습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큰데 파편화가 되어 있고 영세한 기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리고 플러스 이 산업의 업무 흐름 그리고 밸류체인 특성상 소위 노동 집약적이고 자동화가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걸 이제 발견을 했었죠. 소프트웨어의 힘을 빌리고 플러스 이제 뭐 인수합병이라는 전략을 같이 이용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성장을 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냥 단순 플랫폼이랑 소프트웨어만 제공을 하는 회사가 아니라고 보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아요. 즉, 그러니까 사람이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결합을 시켜서 어떻게 하면은 고객사에게 더 훌륭한 운영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가 있는가. 즉, 강화된 서비스를 줄 수가 있는가. 소프트웨어랑 인간을 결합해가지고 그 부분에 되게 초점이 많이 모여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화물 운송 시장이 뭐 단계적으로 발전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우리가 위치해 있는 현재에서는 자동화 소프트웨어만이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노하우, 인간의 전문성이 소프트웨어랑 같이 만나가지고 그게 강화돼서 고객사한테 더 효율적인 오퍼레이션을 제공을 할 수 있고, 근데 그 효율적인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이거죠. 뭐 단순하게 그냥 차량 카카오 택시처럼 매칭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기업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공장이라고 하면 출하가 늦어지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그 현장 상황이 다른 예상하지 못했던 게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뭐 중량이 달라진다거나 그러는 케이스들이 왕왕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은 이제 사람의 개입으로 인해서 당연히 조율이 일어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더 레이저 포커스를 고객사한테 맞춰가지고 할 수 있게 만드냐, 사람이 더, 그리고 그거를 더 부가가치 있는 일로 만들어내느냐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 산업에 있는 많은 그 플랫폼만 제공하고 서비스만 제공하려고 하는 회사들과는 좀 다차별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두 개의 회사를 인수를 했고 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수는 해 나갈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뭐 그런 인수만 하느냐, 꼭 인수로서만 성장하는 회사는 아니라고 볼 수 있고 오히려 지금까지는 자체적인 성장이 뭐 50에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인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인수를 하게 되는 계기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동일 업종에서 어떤 스케일을 키우기 위함도 있을 테고, 또 두 번째가 이종 산업이 우리 쪽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이종 산업이라고 뭐 다른 운송수단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이 되겠죠. 그게 우리 고객들한테 서비스의 폭을 늘려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당연히 인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지금 사업을 운영해오면서 뭐 운이 좋았는지 24억, 42억, 60억, 그 다음에 이번 연도는 한 180억 정도의 매출을 예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도에는 당연히 그거보다 조금 더 클 수 있게 한 450억에서 500억 정도의 규모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로지스팟 플랫폼을 이용을 해가지고 영업을 하는데,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영업을 하고 고객사한테 그런 베네핏을 전달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가치 중심적인 어떤 셀링이 어떻게 보면은 이 기존 산업에서 존재하고 있었던 분들 대비하여 혁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혁신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했던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랑 같이 하시고 계신 직원들, 그리고 뭐 저희랑 믿고 와주시는 고객사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고객들한테 말씀드리는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통합운송관리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결론적으로는 여러 다양한 형태의 운송이 한 회사 내에서도 존재할 수 있고, 특히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그런 게 복잡하게 존재를 하죠.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다 매뉴얼로 사람이 하고 있었던 부분이라고, 사람이 관리하고 운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랑 우리의 운영 인력들의 어떤 전문성을 더해가지고 고객사에게 어떤 프로세스 개선, 그리고 그거에 의거한 생산성 개선, 플러스 그러니까 운임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들의 비용에 대한 최적화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이고 저희의 핵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부분도 이제 생산성을 최대한 소프트웨어 힘을 빌려가지고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다른 경쟁사들, 그러니까 전통적인 어떤 경쟁사들에 대비해서 저희의 뭐 비교 우위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일단 미들마일 부분은 기업 간 기업, 그러니까 B2B 거래인 경우가 되게 많고 B2B 거래가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도 디지털화가 안 돼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디지털화를 통한 혁신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과연 우리가 미들마일 하나로만 집중이 될 것이냐라고 해서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저희가 비즈니스를 확장을 하게 되는 것은 결론적으로 고객이 어떠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가에 의거해서 필요하다면은 수출입까지도 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고객들은 당연히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끝내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뭐 포워딩 부분을 진출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종합적인 물류 부분으로 진출을 하는 것은 당연히 저희의 로드맵 안에는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DB 안에 이제 센트럴리 모여 있는 기사님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컨택을 하고 저희의 네트워크 안에 있는 기사님들은 45,000에서 5만 정도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희가 뭐 저희 네트워크 안에 있는 것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타 다른 서플라이를 확보할 수 있는 채널도 같이 이용하면 뭐 좋게 한 10만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은 그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나가려고 하는가라고 보면 중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이제 기업 고객들의 운송 부분에 대한 디지털화를 추진을 하려고 하고 이런 기사들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그들에게 원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오더랑 매출을 계속해서 주는 것이 저희의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들이 우리랑 일을 했을 때 더 과거에 비해서 나은 삶 그리고 더 나은 삶의 질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게 저희 쪽의 그 단중기적인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종합적으로 저희가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리고 소프트웨어 베이스로 제공할 수 있는 회사로서 거듭나는 것이 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